두 이산확률 변수 x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저렇대. 2x가 4일 때 2y가 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y 값이랑 x 값에 대해서 확률들 조사를 좀 해볼게. 보시면 이제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모르는 거야. 뭐 다 더하면 1일 테지만. 근데 이제 y는 확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py는 1은 2분의 1, px는 1에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2x를 알려줬으니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럼 2y를 구하시려면 이 짓을 해야 되죠. 에다가 여기 있는 10분의 1은 또 이렇게 곱해줄 테니까 가 남겠지. 그럼 이 부분은 제가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남죠. 그죠? 아우. 근데 이만큼 문제에서 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2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그래서 답은 2분의 7이겠네. 여기다가 8배 하라 그랬으니까 4, 7에 28 찾으시면 돼요. 3번.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없니? 근데 뭐 절반이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다음. (1061) 자, 어느 상품의 현재 가격은 1,000원인데 매월 2분의 1인 확률로 20% 상승하거나 20% 하락한대. 두 달 후 이 상품의 가격이 1,000원 이하이면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1,000원 이상이면 받지 않기로 했다. 첫째 달의 가격 변동과 둘째 달의 가격 변동이 독립일 때 두 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은. 자, 그럼 현재 1,000원인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 상승하거나 상승 하락하거나 하락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2분의 1인 확률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니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다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금액은 계산해 볼 거야. 자, 일단 1,000원이 20% 상승하면 1,200원이고 1,200원이 또 20% 상승하면은 뭐 1,000 얼마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0원이야. 왜냐면 1,000원 이상이면 안 받기로 했거든. 금액이라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승 하락하면 1,200원이 됐다가 얘가 다시 20% 하락하는 거죠. 그럼 80%입니다. 그러면 960원이 돼요. 그럼 나는 4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하락한 금액에서 이제 1,000원에서 뺀 금액만큼 요 갭을 우리가 먹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하락하고 상승하면 얘가 800원이 된 다음에 20% 하락했지? 그 다음에 20% 증가하면 얘도 960원. 그 다음 하락하면 20%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20%가 하락하는 거니까 80%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640원이 돼서 내가 먹는 금액은 360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받는 금액 X에 대해서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 보시면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은 이렇게 110원이에요. 됐죠? 이건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어. 1067. 자, 이것도 가볍게 갈게요. 4장인데 2장 꺼내는 거니까 어차피 경우의 수 6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2장 골랐을 때 차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차가 3인 건 이렇게 한 장 꺼내는, 이렇게 꺼내는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가 2인 건 이렇게 꺼내거나 이렇게 꺼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차가 3인 건 이렇게 꺼내거나 이렇게 꺼내거나 이렇게 꺼내거나 3개가 있죠. 그래서 EX는 6분의 3, 4, 3이고 분산은 9, 4, 2, 8, 3 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자, 이게 17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20이고 2로 약분해주면 3분의 10, 9로 통분해주면 30-25에서 9분의 5가 되네. 여기다 루트 씌우면 3분의 루트 5. 표준편 차례. 쉽죠? 그래요. 그 다음에 1074. 요건 이제 왜 냈냐면 그 시그마분의 x-m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이거 뭔가 표준화된 내 점수에다가 곱하기 A하고 B 하는 거야.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자기 표준 점수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A랑 B는 보정치예요. 보정치. 미적하는 애들은 요 점수를 더 주는 거지. 봐봐요.
자, 어떤 과목의 시험 점수 X 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자, 근데 새로운 확률 변수 T를 저렇게 정했더니 T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었대. 그럼 봐봐. 평균은 있잖아. 이 X가 변신한 만큼 지도 변신한다고. 지금 X에서 M 빼놓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고 A로 곱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T는 M 빼고 시그마로 나눈 다음에 A 곱하고 B 더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똑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변수 X가 변신한 것처럼. 맞아요? 그럼 이거 0이니까 B가 되는데 이게 100이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분산으로 갈게요. 저는. 자, 분산은 어떻게 돼요? 원래 분산이 있는데 처음에 X에서 M을 뺄 때는 분산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그마 분의 1을 곱할 때는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곱해줘야 돼. 그리고 A를 곱할 때는 분산이 A 제곱배가 돼요. 그 다음에 B를 더할 때는 분산이 변화가 없죠. 이게 20이란 얘기입니다가 아니라 40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A는 20이죠. 네, 다 했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공부 좀 해요. 숙제도 하시고. 120.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1100, 1101 봅시다. 한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꼭지점을 택하여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이때 2x제곱의 값은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vx랑 좀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시면 되고, 일단 총 삼각형의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8개의 꼭지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3개.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겠지. 그래서 일단 총 56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변들이 보면 이런 2라는 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2루트 2)라는 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관통하는 (2루트 3)이라는 변들이 좀 있죠. 그죠? 얘네 가지고 일단 삼각형 넓이 조사를 좀 해볼 거야. 일단 삼각형 넓이가 가장 작은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밑변이랑 높이가 2밖에 안 되는 애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얘가 가장 작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넓이 몇이에요?
넓이 몇이에요? 2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루트 1을 한 변으로 갖는 애들 중에서 높이가 2인 애들, 이게 두 번째 넓이일 것 같아. 얘보다 조금 큰 넓이. 얘네 둘을 조합한 넓이 몇이에요? 2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삼각형의 높이를 2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뭔가 꼭지점 하나를 정해가지고 2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 하나 있네.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아, 좋다. 그럼 요거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2루트 3. 그 다음에 요 2루트 3을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사실 아까 그렸던 삼각형인 요 삼각형밖에 없네. 조사 다 한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넓이가 2인 거, 2루트 2인 거, 2루트 3인 거 다 찾아서 전체 개수도 56개가 되는지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실수 없이 풀 수 있겠다. 자, 일단 한 변 길이 2짜리, 아니 넓이 2짜리 어떻게 찾을래? 각 면에 몇 개씩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거든? 어차피 밑변 2고 높이 2면 한 면 위에 있는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서. 그죠? 그럼 한 면에서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정육면체니까 면이 총 몇 개예요? 6개.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루트 2짜리 넓이는 요게 높이, 요게 밑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밑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분이 뭐 이런 거야. 그럼 삼각형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2개 만들어지죠. 밑변이 결정되면 삼각형을 2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밑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 밑면에서 2루트 2짜리 편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얘랑 얘. 맞아요? 그럼 밑변이 결정되면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서 2개. 뭐 얘에다 치면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서 2개. 그럼 너네 2루트 2짜리 변이 지금 총 몇 개예요? 그렇지. 한 명당 2개씩 있으니까 면이 6개니까 12개가 있겠지. 12개, 그지? 이렇게 잘하면서 왜 공부를 안 할까? 해봐. 그럼 12개의 대각선들 중에서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2개씩. 그럼 총 몇 개야? 24, 24에서 48개 만들었죠. 그럼 여기 8개겠다. 아니? 8개겠다. 되세요? 8개 뭐, 세볼까? 8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뭐라고? 오, 똑똑하다. 요게 선택이 되면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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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개.
그리고 여기서 선택이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 겹치네. 이렇게 해서 총 8개다. 근데 뭐 어쨌든 앞에 거 잘 썼으면 이건 공짜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2x제곱 갑시다. 먼저 2x부터. 약분을 좀 할까? 2, 4, 8, 4, 2, 갑시다. 너무한데? 뭐야? 그러면 2x 제곱만 따로 구하는 건가 봐요. x제곱표 만들면 되니까 제곱해서 만들면 돼. 이거 아주 좋은 경험이겠다, 그지? 분산 없이도 단독으로 구할 수 있어요. 확률은 안 바뀌고.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됐죠? 12, 24, 12. 5번. 됐어요? 윤서 또 자? 하루 종일 자려고? 그리고 저녁에 또 안 자고 아침에 와서 또 졸고 앉아있고 헤드뱅잉 막 하고. 안 돼. 그만 자. 자, 1101번. 요거는 여러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x값 조사 좀 해보시죠. 삼각형 넓이로 가능한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빠짐없이 찾는 방법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낮에 와서 조는 사람들은 저녁에 뭐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그럼 맞지. 참아야지. 자, 한번 해봅시다. 몇 종류 안 나오거든요.
일단 삼각형 넓이를 가장 작은 걸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높이랑 밑변이 짧은 걸 찾는다 뭐 이런 거거든. 지금 얘네들이 한 변 길이가 2라 그랬어. 약간 밑변부터 중간 그 다음에 요 가장 위에까지 이렇게 간격을 좀 찾아보는 방법도 괜찮거든요. 이 정육각형을 이렇게 뜩뜩뜩뜩 뜯어버리면 이게 정삼각형 6개로 뜯어지니까 얘가 2짜리 정삼각형이어서 높이가 루트 3이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120도에서 여기가 60도일 테니까 이 2한테 사인 60도로 곱해가지고 이 높이를 찾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최근에 삼각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넓이가 가장 짧은 건, 넓이가 가장 작은 건 이 밑변 2고 높이 루트 3짜리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겠죠? 그럼 밑변 2고 높이 3이, 높이 루트 3이니까 넓이는 루트 3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전체 삼각형의 개수 15개. 이따 몇 개인지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뽑아서 한 변을 만들어 놓고 이 꼭지점 말고 하나 건너 있는 이 꼭지점으로 만드는 이런 삼각형. 높이가 좀 길죠? 밑변이고 높이 2루트 3. 넓이가 2루트 3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한 변 고정시켜 놓고 뭐 꼭지점을 여기로 옮겨도 똑같은 삼각형 만들어지고 넓이는, 그 다음에 여기로 옮겨도 이제 똑같은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이제 정육각형의 한 변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넓이는 다 조사한 것 같고, 이 꼭지점에서 정육각형들의 변을 이용하지 않고 꼭지점 하나 건너서 변 만들고 또 꼭지점 하나 건너서 변 만드는 이런 삼각형. 되시겠어요? 얘는 딱 봐도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벌써 2루트 3으로 밝혀져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런 거 못 하시면 안 되고. 자, 갑시다. 루트 3짜리 이웃하는 3개의 꼭지점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꼭지점 개수만큼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꼭지점 하나를 딱 선택하면 양팔을 휙 벌려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2루트 3짜리 변 하나가 고정되면 맞은편에 있는 꼭지점 2개로 삼각형을 요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변당 꼭지점, 아니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요? 2개씩. 근데 변이 6개니까 12개. 그럼 이렇게 하면은 12 63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은 벌써 분자에 삼각형 18개 올라갔죠. 그럼 요건 안 세도 되지. 그쵸? 근데 굳이 세드리자면 이렇게 2개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변을 고정시켜 놓고 잘 세시면 돼. 또는 꼭지점 같은 걸 고정시켜 놓고. 자, 2x 갑시다. 3루트 3, 12루트 3, 3루트 3. 18루트 3이네. 근데 문제에서 2, 5x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5배. 그래서 4번입니다. 됐죠? 뭐 좀 도형이랑 이제 연결해 놓으면 약간 짜증 나는 거죠. 잘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자, 넘겨서 이제 이항 분포 봅시다. 228쪽.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 정말 간결하게 할 거예요. 보세요. 그냥 한 문장이야.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독립적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이제부터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질량함수 px는 x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ncx에 p 몇 개? x개, q 몇 개? n-x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애들은 확률 분포표로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확률 분포들이 존재하는데, 확률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얘도 이산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거고, 너무 기니까 얘네들을 기호로 뭐라고 쓰자? 바이노미얼 n, p. 왜? 요 np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이걸 써낼 수 있거든요. 맞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 푸시는 거고, 보통 이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30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100명의 환자한테 주사기를 갖다 꽂는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EX나 VX를 구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죠. 개꿀. 그래서 앞으로는 평균이랑 분산을 구할 때 이 짓을 안 해도 되고 재평평제를 안 해도 돼요. 이항분포에서는. 기억하시겠지? 1103번 풀어보세요. 답 뭐죠? 답 뭐죠? (3번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나 이제 확실한 건 있죠. 여기 1, 2, 4, 5가 확실하게 독립시행이지. 그래서 3번이 답이고 3번이 왜 독립시행이 아닌지 는 있잖아요. 뭐 두 가지 정도로 조사하실 수 있는데 일단 1번 잠깐 봅시다. 흰돌 검삼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두 개의 공을 꺼내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그랬어? 10번 반복한다 그랬어. 그럼 이 문제는 시행 10번이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이제 5개 중에 2개가 흰공이니까 5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흰공만 처음에 딱 2개가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가 나온다 그럼 얘는 10분의 1인 거고, 여기 화이트가 안 나온다 그럼 얘는 10분의 9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계속 일정하죠. 이런 거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 건데 3번은 어때?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지. 맞죠? 그러면 총 시행 횟수가 유지돼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맞죠? 운 좋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에 앞 해가지고 10번이 딱 나왔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게임. 맞지?
근데 13번일 수도 있고 12번일 수도 있고 11번일 수도 있지. 20번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건 안 돼요. 나머지 헷갈리는 거 없죠. 10번 던질 때 또 이렇게 쭈루룩 펼쳐질 거고. 그 다음에 200번 쏠 때 시행의 수 200번인데 동그라미 몇 개인지 x 몇 개인지 따지는 거고. 요거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 100개 딱 놓고 불량품 몇 개인지 조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독립이라고. 다 이항분포라고. 자, 그 다음에 1105번 풀어보세요. 1105번. 뭐 아무것도 안 하죠? 자, 갑시다. 답은 이제 내신 분들도 있고 푸는 분 중일 수도 있으실 텐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n번의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가 x개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ncx에 요 2분의 1 x개, 그 다음에 또 2분의 1 n-x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질량함수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좌변 만들어 봅시다. x가 2인 거니까 nc에 2분의 1 2개, 2분의 1 n-2개. 뭐 해봤자 계속 이쪽은 2분의 1 n승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nc 1분의 2분의 1 1개, 또 2분의 1 n-1개. 어쨌든 이만큼은 다 2분의 1이 n개 있는 거니까 지워줄 수 있고, 10n은 nn-1 오버 2 n 지우고 양변에 2 곱해주면 n이 10, 21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숙제 1004, 1006. 1004? 1104구나. 1104, 1106. 유형 2번으로 오시고, 자, 1110, 1111 푸세요. 두 개 한 번에 풀어요. 1110, 1111. 지금 푸니까 이제 안 푼 사람들은 지금 풀어라 라는 얘기를 안 했구나. 근데 지금 푼 것도 적어 놓자 이게. 자, 볼게요. 1110.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24,p를 따르고 평균이 10이라 그랬으니까 p는 2분의 1. 그럼 q도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분사는 n, p, q.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 1111번. 분산이 20이라고 그랬으니까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20이란 얘기야. 자, 그럼 n은 90이죠. 자, 여기까지가 평균이니까 30.
하실 수 있고, 나머지 숙제고 적어놨어요. 1112, 1113, 1117.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옵니다. 자, 1118번 푸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시간은 딱 시험 문제를 이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의미야. 자, 봅시다. EX가 8, VX가 4라는 건 NP가 8이고 NPQ가 4라는 얘기예요. 나눠주시면 Q가 2분의 1이 나와요. Q가 2분의 1이라는 건 P도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이 문장이 2분의 N은 8로 바뀌어서 N이 16입니다. 문제에서 PX는 2 물어봤으니까 총 시행의 수 16번 중에 2번 일어날 확률 물어보는 거라서 16 콤비네이션 2에 2분의 1이 2개, 2분의 1이 14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계산. 어, 4개 떼줄 테니까 여기에 12개 남고 이 13승분의 15가 돼서 답은 2번. 괜찮죠? 1119, 1122 숙제.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오셔서 1123번 푸세요. 아유, 빨라라. 빠른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자, 갑시다. V2x-1 물어봤으니까 4VX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에서 NP가 40이라고 줬어. 즉 200P가 40이란 얘기야. 그럼 P가 5분의 1이고 Q는 5분의 4죠. VX는 NPQ인데 사실 이 NP는 문제에서 준 거나 다름없어서 여기에 Q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32를 4배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24, 25, 1128 숙제고요. 유형 5번. 1129번 하세요.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좋네. 근데 정시 수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정시 수업이 졸리니? 이 모르는 거 하는 거라서 안 졸릴 텐데. 아, 네, 자소리 그만할게. 아, 잠깐만. 아, 개꼰대 같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내 이제 바꿔야지. 바꿔야지. 뭐 수능날 가가지고 9시라고 졸려요. 그러고 말고 올 거야? 그래, 원래 그래서 6개월 동안 생체 리듬을 바꾼단 말이야. 아, 그래, 지금은 졸릴 수도 있어. 그래. 일찍 자도 졸려요. 아,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바꿔야지. 응? 복불복 졸릴 때도 있고 안 졸릴 때도 있다 이런 뜻이야? 해보자. NC2 이제 2분의 1 나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 그치? 어차피 제곱에 n-2승이 이렇게 달릴 건데, 그지? 그쵸? 그럼 이렇게 툭툭 떼고 n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1 그럼 n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 n이 또 21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숙제는 1130번 하고 1133번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유형 6번부터 갑시다. 3시 15분까지 쉬세요. 자, px는 r이 9cr 어쩌고 거리고 있어요. 이항분포인 것 같아. 바이노미얼 시행횟수 9번, 그 다음에 r 밑에 붙어 있는 게 p죠. 자, a, b, c를 보시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엔 px는 0 더하기 px는 1 더하기 해서 px는 9 해가지고 그냥 확률 9개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b 전기에 보면 0p, 1p, 2p 뭐 이런 거거든. 뭐니? 확률 변수들에다가 확률을 곱해 놓은 걸 싹 다 더한 거죠. 2x입니다. 2x. 그래서 3분의 1이야. 자, 얘는 뭐냐면 0제곱 p 1제곱 p 2제곱 p 뭐 이런 걸 쭉쭉 더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기호로서 제평이라고 썼던 거예요. 제평. 알겠죠? 그럼 위에서 분산 vx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분산은 npq로서 2죠. 근데 평균이 아까 3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은 3분의 1이 아닌데? 평균이 아까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은 9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9가 이기니까 얘가 11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B, C 15 4번이고 1135, 1136, 1141번 숙제예요. 자, 유형 7번으로 갑시다. 1145번 푸세요. 너무 쉽죠? 벌써 다 있죠? 대단하신 분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0.9라고 한다. 근데 P가 0.9란 얘기는 아니야. 밑에 읽어봐야 돼. 이 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시행 횟수가 100번인 거지. 느낄 땐 이제 이렇게 느끼기로 했죠.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p를 0.9라고 봐도 돼. 만약에 실패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본다고 하면 0.1을 p로 놔야겠죠. 오케이. 자, EX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VX는 90에다가 0.1을 곱해서 9인데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지. 자, 2번이고 숙제는 1145번, 46번, 47번, 48번, 53번, 54번.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오셔서 1155번 풉니다. 자, 다 하셨죠? 자,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번씩 n번 던진다고 보셔도 되는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바이노미얼 n, 2분의 1. 자, 이렇게 곱해서 50 나온다는 얘기니까 n은 100이고, 표준 편차 구하시려면 루트 npq. 그래서 5고요. 자, 나머지 55, 56, 59 이렇게 숙제.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선 이제 여러분들이랑 터프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1160번부터 고! 아니야. 지민이 아까 그 질문 끝나고 하고 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 그냥 어제 나한테 공부하는 척 하려고 보낸 거지. 자, 어느 축구 선수가 풀어볼게요. 승부차기가 에서 슛을 성공할 확률이 0.8인데 5번 승부차기 해가지고 슛을 성공한 횟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대. 그러면 5번 쏘는 거고 성공 확률 5분의 4인 거고. 이제 EX 구해주면은 4니까 이 EX 플러스 1은 여기다 2배에서 1 더하는 거여서 9고요. 안 어렵고. 자, 1164번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1164번. 문제를 읽고 잘 이해해 보세요. 터프인데 터프 같지 않을 거야.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죠? A 공장에서 40% 생산하고 B 공장에서 60% 생산하는데 A 공장의 불량률이 2%면은 이 불량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확률을 줄여나가는 기억나시죠? 자, 갑시다. 어느 학교 매점에서 판매된 음료수 중에 캔 음료수의 비율은 0.4이고, 그러니까 40%인가 봐. 판매된 캔 음료수 중에서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비율은 여기에서 0.8이야.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냐?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였죠. 0.4에다 0.8 기억나세요? 그래서 0.32, 즉 32%가 분리수거 될 확률이에요. 그럼 내가 200개를 임의 추출을 딱 해가지고 분리수거 여부를 조사하면 한 32%가 분리수거 됐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200, 100분의 32. 약간 이렇게 느껴주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4개의 분리수거된 캔 음료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바이노미얼 정보를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어쨌든 EX는요. 64. 그럼 이 EX-3은요. 125. 답이 4번인 거고 이딴 게 터프라는 거지. 통계 만세. 3단원 진짜 개꿀. 자, 유형 10번 1165 푸세요. 이게 문제는 풀릴 텐데 왜 이항분포에서 나왔지 싶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는 풀릴 텐데 이항분포랑 무슨 관계가? 생각해 보세요. 아, 10번 던지는 거네? 그럼 무조건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네. 풀었어? 서연이도? 이너 풀었어? 좀 하네? 아, 그래? 가인이 풀었어? 하은이 풀었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줘서 그런가? 이번 거 많이 줄 거야. 좀 풀어봐. 이거 만약에 제대로 그냥 솔루션 원 처음 갖다 박으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조금 줄 건데 나는 솔루션 이제 2개를 드릴 거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마 못 푼다는 걸 깨닫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감을 잡으셔야지 이제. 그래서 살짝 보여는 줄 거야 나도.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뭐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 이론 뭐 배우긴 배웠으나 뭐 어디 쓸 데가 없었죠. 그죠? 자 요런 데서 쓰는 거거든요. 일단 솔루션 1을 보여드릴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뒷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건데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최대로 이동하게 되면 10번 나오고 0번 나와서 내 좌표값은 20이 될 거야. 그 다음엔 한 번 나오고 9번 나와서 내 좌표값이 17이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2번 나오고 8번 나와서 내 좌표값이 14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9번 나오고 1번 나와서 뭐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내 좌표값이 그 다음에 10번 나오고 0번 나와서 내 좌표값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확률 분포표로 작성하신다 하면 x 값들 내가 조사한 애들에 대해서 밑에다가 확률들을 적는데 물론 이 확률들이 이항 분포처럼 생기기는 했죠. 이건 뭐야? 얘 10번. 이건 뭐야? 9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11개의 확률들을 다 쓴 다음에 곱곱곱곱 해가지고 EX를 구하고 이런 건 우리가 안 한다고요. 이항 분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이런 애를 x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항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솔루션 2인데요. 잘 들으세요. 앞면 개수를 y라고 놓는 겁니다. 앞면 개수를 y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y가 10, 이거는 y가 9, 이거는 y가 8, 이거는 y가 7,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1, 요거는 y가 0, 뭐 이런 거지. 그 다음 이런 y값들에 대해서 x값, 이런 y값들에 대해서 이런 x값, 이런 y값들에서 x값, y값들에 대해서 x값. 이 좌표 x값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앞면이 y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y번 가는 거니까 이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그쵸? 앞면이 y번 나왔으면 뒷면은 몇 번 나왔겠어요? 10-y개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곱한 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좌표 x랑 앞면 개수 y의 관계식이 설정이 돼. 자, 여기다가 10 넣어 보실래요? 20 나오죠. 여기다 9 넣어 보실래요? 17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앞면 개수 y는 우리가 바이노미얼로 쓸 수 있거든. 그치? 그럼 니들은 2y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vy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로 ex를 구하는 겁니다. vx를 구하는 거예요. x가 뭔데? 3y-10. 여기다 3배에서 10 빼는 거야. 몇이야? 5. 3y-10. 여기다가 9배 하는 거야. 몇이야? 2분의 45.
자, 그래서 얘는 5고요. 얘는 45입니다. 5번. 자, 별표 쳐야겠죠. 유형 10번.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연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1166번, 1169번 숙제 넘기세요. 자, 유형 11, 12번이 있죠. 자, 유형 12번 큰 수의 법칙 X 안 풉니다.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뭔지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야. 니들은 안 풀어도 돼요. 자, 1111번, 1170번 풀어보세요. (1170) 요거. 라센. 아, 그래 지금 내일 9시, 아니 아침 7시 40분까지 강남으로 오라는데. 내일 모레네. 금요일 수업 없어요. 토요일 수업은 오전, 너 어제 아침 안 와가지고 또 물어보잖아. 그럴 수 있나? 이따 얘기해 줄게. 조금 이상하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10개 동전을 던져서 안면 x가 나오면 3x, 5번 아닌가? 4번인가? 5번 같은데? 몰라, 내가 지금 암산이라서 약간 틀렸을 수 있음. 얘들아, 이 유형 11번도, 근데 유형 11번 별표는 안 쳐줄 건데, 자, 봐봐요. 이거 나오면 애들 다 틀려와. 진짜 신기해. 알겠어요? 자, 일단 봐봐. 10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x개 나오면 3x1은 상금으로 받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면 개수를 x개라고 놨으니까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그지? 얘가 이제 바이노미얼 10,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상금이 3x1이라 그랬어. 그리고 3x1의 기대값 물어봤으니까 이거 계산해야 돼. 이런 거 이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원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x야. 앞면 개수에다가 뭐 3만큼 곱해서 뭐 상금을 줘. 그럼 이런 거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야 2x 구해서 3배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수 처리하는 건 배운 적이 없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일단 px를 좀 써보는 거야. px 10c x에 2분의 1 몇 개? x개. 또 2분의 1 몇 개? 10-x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앞면이 2번 나왔다 하면 10c2에 2분의 1 2개, 2분의 1 8개 해가지고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두 개 나오면 3x1을 상금률 받는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3x1을 곱해주면 이게 상금이에요. 지금은 3제곱이죠. 에? 상금이 아니고 그치. 3제곱을 받을 확률. 그러니까 상금을 이만큼 받을 확률이에요, 확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써줄게. 뭐. 이게 앞면 두 개 나올 확률이잖아. 근데 이제 앞면이 얘들아 이렇게 10개 던지면 동그라미 2개 x 이렇게 8개니까 이 경우의 수가 총 10씩 이게 있는 거거든? 그치? 45개 45개. 그럼 이 45개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돈을 9원씩 받는 거란 말이야. 그치? 상금의 기대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분에 얘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곱해줘야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확률 개념이 깔려야 돼. 그래서 그 확률 개념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 구원받을 확률을 곱해주면은 이게 구원받을 이게 구원 받을 확률을 곱해주면은 이게 상금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상금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3x1을 받을 확률에다가 3x1을 곱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거니까. 그죠? 뭘 더해? 더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상금에다가 이 상금 받을 확률을 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상금에다가 이 상금 받을 확률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총 11개가 있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기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10 콤비네이션 X에 이 3이 얘랑 지수가 같거든? 그럼 합쳐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바꿔드릴게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거랑 지수가 같은 이 부분 있지? 이걸 내가 뒤에다 써줄게. 이거 뭐야? 이항 정리다. 이거 나오면 애들이 다 틀려. 아시겠어요?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니까 기대값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거든. 그죠? 이거 이항 정리다. 맞지? 그 답이 2의 10승이 5번입니다. 5번. 됐죠? 요 상금에다가 확률 곱한 거, 상금에다가 확률 곱한 거 이거 싹 다 더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이항 정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렇게 이항 정리랑 연결시킬 수 있어. 이름도 이항이잖아. 그래서 유형 11번 좀 나오면 조심해 주시고 답은 5번 맞네요. 자, 그 다음 유형 12번 X 쳤죠.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요. (75, 77)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좀 이어볼까 했는데, 이항분포까지가 이산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부터 연속확률 변수니까 나눕시다. 그리고 뒤쪽은요, 이제 정규분포랑 표준화랑 그 모평균 추정 해가지고 세 부분 남았거든요. 요거 이제 수업 2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과제 받아가실 거야.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